근데 이 방법을 제가 20대에서 한 40대 정도의 분들에게 많이 좀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50, 60대 분들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 일단은 나이 차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이 차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하지 않은데 본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급여가 작아요.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은 120만 원이에요. 예. 도시에서 치면 알바비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50, 60대 분들에게 이런 돈을 받고 이제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라는 건 좀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50, 60대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진 않고, 대신에 20, 30대 분들은 젊잖아요. 예.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경험을 내가 쌓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좀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젊으신 분들이. 예. 왜 그러냐면 아이디어가 샘솟는 때거든요. 난 이런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저런 일도 좀 저렇게 엮어서 내가 좀 좋은 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저를 찾기도 해요. 내가 이러해서 귀농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얼른 데려가요. 예. 도시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스펙도 쌓고 내가 최대한 잘 보이게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정말 멋진 상품이야. 그러니 어서 날 데려가. 이거지만 시골에서는 반대예요. 그냥 사람이 부족하고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얼른 데려가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일자리 찾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귀농귀촌에 대한 도입을 했어요. 나 이제 좀 사람도 알 수 있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라는 계획도 조금 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또 하나 젊으신 분들이 꼭 활용을 했으면 하고 잘 하시는 게 뭐냐면 SNS와 컴퓨터예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귀농귀촌 했을 때 자신의 매출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 부분이. 예. 저도 현재 지금 제가 생산이 아닌 제가 이제 지금 꿀하고 지금 쌀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부분 다 100% 아니면 98%는 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50, 60대 분들이나 기존에 관행농을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팔로에 대해 걱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팔로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 농수산 시장에 이런 것들에 한 번에 이제 일명 이제 밭대기라고 하는데 밭대기로 넘기다 보면은 정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직거래 같은 경우는 중간 마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를 했을 때는 나의 생활이 훨씬 풍족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인터넷도 하고 싶고 SNS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어때요? 아주 익숙한 게 핸드폰이잖아요. 가장 제일 익숙한 게 핸드폰이고 수시로 꺼내서 보는 게 핸드폰이고, 그리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 인간관계의 한 반절까지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페이스북이나 카스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내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놓다 보면 이분들이 나의 농산물의 다 구매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농산물만 내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지금 보면 지금 창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SNS에 올리면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요즘 유기농 인증이나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잖아요. 사실 인증보다 더 강력한 거는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이게 가장 더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나의 생활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인증이 없어도 저를 믿고 다 구매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청년들이 분명히 물론 두 가지의 큰 단점이 있지만 약점이라고 할게요. 약점이 있지만 충분히 청년들이 해나갈 수 있는 틈새와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 60대 분들은 일단은 자본이 있으세요. 대부분 퇴직하고 오신 분들이 많고 직장생활 그래도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자본이 뭐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살아온 경험과 사업에 대한 저력이 있다. 이런 저력들을 갖고 계세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컴퓨터도 못하시고 SNS도 못하시는데 저보다는 훨씬 많이 파세요. 일단 돈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면 훨씬 많이 팔고, 나는 여기서 4, 5년이나 지나서야 알았던 것들인데 뭐 집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하면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루트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경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시고 굉장히 빨리 적용을 하시고 또 성공 또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도 지금 박람회 하고 있지만 저 바깥에들 그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나이대가 그래서 거의 50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 60대 분들은 워낙에 잘하시고 저도 오히려 제가 이제 배워야 될 입장이어서 뭐 제가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근데 제가 좀 미리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좀 있어요. 말은 좀 있어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게 뭐냐면 그냥 쉽게 표현을 했어요. 고집이 세세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귀농하거나 귀촌하면 보통 새로운 일을 하게 되잖아요. 농사를 배운다든지 뭐 집 짓는 걸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게 일종의 첫해 일이에요. 그냥 일단 배우는 게 거의 일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배우긴 잘 배우세요. 술도 사주시고 하면서 친해지면서 정말 배우기도 잘 배우시는데, 그런데 뒤에 가면 꼭 끝부분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많이 배우는데 근데 결론은 자기만 잘났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시골에 사신 분들은 사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거칠어요. 거치세요. 뭐 도시 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가면을 쓰고 살아야 내 삶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가면이 있어요. 근데 시골 분들은 가면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30분 전에 저한테 막 너는 왜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냈는데 갑자기 막걸리 주면서 저한테 왜 이러나 먹어 하면서 갑자기 웃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막 뻥 찌는 거야. 저기 나한테 왜 이러나, 나를 막 들었다 놨다 하려고 이러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어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나름 비교적 순정적이다. 일단 나이 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나이가 비슷하고 어쩔 때는 오히려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 시골 분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나를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쉬워서 배우긴 배우는데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점점. 근데 이 과정이 저는 좀 약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첫 해에 제가 귀농을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같은 대한민국인데 나는 그냥, 저는 이제 전북 전주에서 도시인데 전북 전주에 있다가 그냥 나는 전북 진안으로 그냥 갔을 뿐인데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여기는 내가 봤을 땐 정부는 같은 정부지만 생활이나 뭐 이런 모든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의 집을 들어오면 초인종을 누르거나 사람을 부르겠죠. 근데 거기 시골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냥 끝이고, 나는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이미 문 열고 내 거실에 앉아 있어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이럴 때 이건 그냥 단적인 예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생활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이건 아주 단적인 예지만. 그리고 거의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가 길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이걸 빨리 그냥 풀을 메고 농사를 하고 이것들을 하고 나는 일을 끝내고, 그리고 내가 굳이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다른 말 뭐 가면 써가면서 이렇게 생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일명 컬처 쇼크가 와요. 컬처 쇼크가. 그런데 내가 그곳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그곳으로 들어간 거지 내가 그곳을 뭐 바꾸려거나 아니면 내가 뭐 그곳에 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그냥 그곳에 의리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냥 살다 보면 근데 나중에는 서로 이해를 해주세요. 예. 아 그래도 서로 좋은 놈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막걸리도 먹고 하면서 결국에는 좋게 지내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도시에 가서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골에서 저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저도 알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지나가면 인사하지 않잖아요, 도시에서는. 그리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서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면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그냥 저 새끼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도 4, 5년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지나가는데 저도 인사하는데 그분이 인사를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쓱 보고 그냥 가요. 그러면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워낙에 좁은 지역 사이이기도 하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예요. 한 다리 안 건너도 돼요. 그냥 특히 집성촌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식구예요. 친척이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인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화고 그리고 시골에 사람이 없는데 낯선이가 왔는데 사람이 뭔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 굉장히 마음속에서 반가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사람한테 좀 말을 좀 붙이고 싶은데 저 사람은 그냥 휘어가 가버리니까 이제 괜한 마음에 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건데 오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시골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한두 해 정도는 그냥 이곳의 문화니까 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생활적인 면을 떠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금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금전적으로도 사실 큰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을 10년, 20년 하셨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귀농을 해서 이런 농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했던 경험은 대부분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책을 봤거나 그러니까 들었거나 그냥 봤거나 사실은 그거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같은 옥수수를 제가 예를 들면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바다고 이쪽에 있는 바다고 옥수수를 동시에 심어요. 옥수수를 동시에 심으면 분명히 같은 지역이잖아요. 옥수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둘 다.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옥수수가 말라요. 여기는 옥수수가 아주 잘 자라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미자가 뭐 유명한 곳 하면 보통 지역 전체가 오미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오미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가 다 하는데 아니 같은 동네에서 이거 옥수수 여긴 잘 되고 여기는 안 되면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 맞는 무언가 일도 있고 작물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삶의 방식이 좀 안 맞아서 좀 껄끄럽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듣다 보면 짜증나니까 그냥 계속 다 흘려들어요. 흘려듣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교육 받을 때는 이거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그리고 뭐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알겠어 막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피우다 보면 그냥 표현하자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귀농에서 망하신 분들 많아요. 예. 많습니다. 예. 근데 제 주변에 봐도 근데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아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집이라고 표현했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받아들이고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만 할까? 나중에는 겉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런 거 되지도 않는 소리 나한테 계속 맨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정착이나 그 삶의 행복은 나의 주변도 편안해야 돼요. 나의 주변이 편안하지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경치가 좋고 마음에 드는 곳에 가 있더라도 힘들어요. 내 집 앞에 있는 사람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지 뭐.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어느 정도 지내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실어서 대부분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집의 위치를 어디에 잡으시냐면 보통 마을에 약간 떨어진 산 쪽, 그쪽에 그래서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할 이야기지만, 물론 처음에는 내가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딱 써놨는데, 사업은 아주 천천히 라는 말을 썼어요. 보통 귀농귀촌 하시면요, 대출이 열려 있어요. 예, 대출이 열려 있어요. 대출이. 예. 저도 제가 그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집을 수리를 해야 돼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권에 갔는데, 저의 상황과 뭐 이것저것 수입을 얘기하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당신은 대출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대출 거부 대상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저도 1억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아주 쉽게 지금 1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을 많이, 그 대출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 같은 경우는 교육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가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한번 전화가 왔어요. 대출 좀 받아라. 예, 어디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와 관련된 단체들에서 대출을 좀 받아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유혹이 있었어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 돈이 있으면 시작해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큰 유혹이겠어요. 근데 하룻밤을 생각하면서 밤에 번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갚는 거라고 치면, 내가 10년 동안 갚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자 빼고 생각하는 거죠. 갚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1억 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와닿는 거예요. 나 1억 못 모을 것 같은데? 그럼 나 빚쟁이 돼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농사로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한 60% 정도에서 70% 정도는 농사 하나만 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매출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1년에 2천만 원 매출 힘들고요. 순이익 말고 매출만.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매일. 예. 이 정도 노동 강도를 생각을 했을 때 2천만 원 벌기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출 받으시고 생활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안 좋은 얘기를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겁을 주고 막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한 3, 4년 정도는 그냥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3, 4년 정도는. 그리고 내가 그 지역에 가서 3, 4년 정도는 겪어봐야 실제 내가 밖에서 바라본 모습하고 이 안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잘 되는 작물도 실제로 내가 조금이라도 샘플로 심어봤을 때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는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다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실제로 내가 귀농을 하지만 내가 농사가 나에게 적성이 맞는지 이거는 몰라요. 사실 내가 3년 정도는 해봐야 내가 농사가 적성이 맞았구나, 아니면 난 실제로는 내가 그냥 환상이었구나, 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구나. 물론 농사를 안 한다고 해서 시골을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하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대출을 받아서 농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 확정을 했다. 근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숨기고 있던 마음이 나는 농사가 맞지 않았어, 이랬을 때는 굉장히 나에게 경제적인 큰 피해가 온다라는 거죠. 농사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래서 처음 1년은 상추라도 심어보고, 텃밭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첫 의자 라인 있죠. 첫 의자 라인에서 여기까지 이 정도 사이즈를 한번 지어보세요. 지어보시는 게 편해요. 이게 꼭 필요하고, 내가 이 정도 평수는 제 생각에는 한 3평에서 5평 정도인데, 이 정도 평수를 내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느냐도 한번 봐야 돼요. 책임을 진다라는 건 뭐냐면, 풀도 매야 되고, 병충해가 오면 그것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씨도 뿌려야 되고, 거둘 땐 거둬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시골 가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유 때문에 밭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나 너무 뜨거워. 그리고 나 선크림을 좀 발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세요. 실제로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너무 뜨거울 땐 선글라스를 꼭 써요. 물론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밭에서 일할 때. 왜냐면 선글라스 쓰고 일하면 어르신들이 저놈 새끼 또 논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니까 눈이 너무 시려워도 그때는 안 쓰지만, 이런 것처럼 아주 단순한 이유로 사실은 농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농사는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이지만 실제로 내가 행하는 행동은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거든요. 일단 그걸 견딜 수 있는 성향도 좀 맞아야 돼요. 그리고 키노기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노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노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저도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근데 노는 걸 좋아하다 보면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장마철 1, 2주 전에는 풀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처음엔 풀이 한 요만해서 괜찮다, 뭐 요즘 자연농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장마철 지나가서 밭에 와서 보면 작물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심은 거 어디 갔지? 보면은 풀 사이에 꽂혀 있어요. 풀 사이사이에. 내가 키운 건 아닌데 풀은 이만하고 내가 키운 꽃은 요만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라도 좀 매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정도 풀이 자라면 매지지가 않아요. 안 뽑혀요. 그거 뽑으려면 삽 가지고 한 이틀 정도 뽑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 이틀이지 사실 우리가 중노동 그렇게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내가 조금이라도 지어보고 내가 농사의 성향이 맞는지 적성이 맞는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사업 구상을 하고 판로까지, 특히 판로 중요하거든요. 판로까지 내가 다 계산이 됐어. 난 이제 정말 해볼 수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대출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확장 아니면 농지를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